수만 년 전, 역사가 기록되고 문명이 형성되기 훨씬 이전에 또 다른 인류가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직접적인 조상이 아니라 오히려 경쟁자였습니다. 더 강인하고 더 뛰어난 지구력을 지니며 빙하기라는 혹독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도록 단련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네안데르탈인입니다. 그들은 재능이 풍부하고 신비로우며 현재는 멸종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사라지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흔적은 오늘날 우리 안에 남아있을까요? 사라진 네안데르탈인의 세계를 함께 살펴봅시다. 정확한 연대에 대해서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지만 과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이 약 40만 년 전부터 4만 년 전까지 유라시아 대륙 전역에 널리 분포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주로 장기간의 한랭기와 겹치며 유라시아 전역의 기후는 훨씬 더 혹독했고 생태계는 선사시대의 거대 동물들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일상생활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네안데르탈인은 독특한 신체적 특징을 진화시켰으며 현대의 기준으로 보아도 여러 면에서 우수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겉보기에는 그들과 현대인의 차이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지만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키입니다. 화석 자료에 따르면 네안데르탈인은 평균적으로 현대인보다 약 14cm 정도 작았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키가 큰 개체인 아무드일은 약 1.78m로 추정되며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전혀 드문 키가 아닙니다. 또한 약 2만 년 전 유럽인과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최대 신장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두드러지는 것은 체격입니다. 키는 비교적 작았지만 네안데르탈인은 매우 단단하고 건장한 체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남성의 평균 체중은 약 80kg, 여성은 약 66kg으로 동시대의 호모사피엔스보다 약 20% 무거웠습니다. 그 이유는 골격 구조에 있습니다. 그들의 뼈는 두껍고 밀도가 높으며 매우 튼튼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현대인의 뼈보다 2배나 무거웠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깨, 가슴, 대퇴골, 팔, 무릎 등의 부위가 특히 발달해 있었고 근육량도 매우 풍부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그들이 비범한 신체적 힘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주며 많은 연구자들이 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힘은 독특한 사냥 전략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큰 창을 사용하여 코뿔소, 말, 코끼리, 그리고 현대의 아프리카 코끼리에 필적하는 크기이면서 두꺼운 털로 덮인 털메머드 같은 중대형 동물을 사냥했습니다. 이런 사냥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창을 자주 사용한 것이 네안데르탈인에게 흔히 보이는 매우 발달한 팔, 이른바 포파이 같은 팔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이러한 근육 발달은 높은 호르몬 수준과도 관련이 있어 그들이 놀라운 신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더 나아가 몇몇 연구에 따르면 네안데르탈인은 단순히 근육이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지구력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최대 약 27kg의 고기를 운반하면서도 최대 48km에 달하는 거리를 이동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축구장을 100바퀴 이상 걷는 것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점들은 그들의 탁월한 힘과 지구력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네안데르탈인의 발달된 흉부, 어깨, 팔은 순수한 힘을 요구하는 활동에 특히 적합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그들이 현대까지 살아남았다면 레슬링이나 역도와 같은 분야에서 두드러진 존재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가설에 따르면 네안데르탈인 남성은 전문적인 훈련 없이도 약 200kg을 들어 올릴 수 있었고 여성도 약 160kg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현대인에게 있어 그 3분의 2만 달성에도 뛰어난 기록으로 평가될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들의 낮고 단단하며 무거운 체격은 이러한 힘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은 단순한 근력에 그치지 않고 놀라운 지구력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이는 그들이 마주했던 혹독하고 위험한 환경 속에서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골격 연구에 따르면 네안데르탈인의 79%에서 94%에 이르는 개체에서 중증 외상이 치유된 흔적이 발견됩니다. 이러한 부상은 강한 충격부터 사지 상실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 고령 개체가 있는데, 이 개체는 젊은 시절 오른팔을 잃고 왼쪽 쇄골 골절과 심각한 얼굴 부상을 입어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귀 손상으로 외이도가 막혀 완전히 청력을 잃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석에서 확인되는 이러한 외상의 상당수는 위험한 근거리 사냥, 개체 간 충돌, 그리고 위험한 동물과의 조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약 74%의 네안데르탈인이 격렬한 동물 공격에서 살아남은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중 대형 고양잇과 동물에 의한 공격이 21%, 늑대가 17%, 곰이 36%를 차지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들 사건의 상당수가 사냥 중이 아니라 인간의 공격적인 접근에 대한 동물의 방어 반응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회복력 외에도 그들의 신체에는 다양한 적응 특성이 나타납니다. 유전자 분석에 따르면 네안데르탈인의 피부, 머리카락, 손톱은 더 두껍고 추위와 물리적 손상에 대한 저항력이 높았습니다. 또한 크고 튼튼한 관절은 운반이나 전투와 같은 고강도 활동을 지탱해 주었으며, 현대인에게는 장시간 유지하기 어려운 활동도 가능하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손은 크기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은 넓고 엄지는 더 벌어진 각도로 배치되어 있어 섬세한 작업에는 다소 불리했지만 매우 강한 악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무거운 도구 사용이나 전투에 적합한 특징입니다. 또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은 통처럼 넓게 퍼진 흉곽입니다. 이 구조는 넓은 갈비뼈와 큰 폐를 동반하여 더 많은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게 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네안데르탈인의 평균 폐활량은 현대인보다 약 20% 더 컸습니다. 일부 개체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커서, 예를 들어 케바라 개체의 경우 약 9리터로 추정되며, 이는 현대 평균보다 약 40% 많은 수치입니다. 비교하자면 현대 운동선수 중 기록된 최대 폐활량은 약 8.5리터 정도입니다. 또한 길고 넓은 비강을 가진 네안데르탈인의 코 구조 역시 공기 흐름을 최적화하여 현대인보다 더 효율적인 호흡을 가능하게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높은 호흡 수요와 큰 폐활량의 결합은 네안데르탈인이 한랭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한 중요한 적응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혹독한 기후에 서식하는 생물들은 손실되는 열을 보충하기 위해 대사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네안데르탈인 역시 이와 유사한 진화를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은 그들의 매우 높은 에너지 요구량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루에 필요한 열량은 약 4, 500, 6, 700kcal로 추정되며, 만약 그들이 현대에 존재했다면 식품에는 호모사피엔스용과 네안데르탈인용 두 가지 영양 표시가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큰 코는 한랭 적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넓은 비강은 폐로 들어가기 전에 공기를 따뜻하게 하고 가습하여 차갑고 건조한 공기의 영향을 줄여줍니다. 이처럼 효율적인 호흡기를 지녔기 때문에 장거리 달리기에 적합했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지구력 운동보다는 단거리에서의 폭발적인 움직임에 더 적합했습니다. 여러 생물학적 특징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예를 들어 발가락 구조는 지면을 강하게 차는 힘을 만들어내기 쉬워 빠른 가속에 유리했습니다. 또한 비교적 짧은 하지는 단거리 달리기에 적합하며, 긴 다리로 보폭을 극대화하는 현대의 장거리 주자와는 대조적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아킬레스건은 길고 가늘어 장시간 운동에서 에너지를 저장하고 방출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현대인의 아킬레스건은 더 짧고 두꺼우며 견고하여 장거리 달리기에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요소는 근섬유 구성입니다. 네안데르탈인도 속근과 지근을 모두 가지고 있었지만 속근의 비율이 훨씬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속근은 짧은 시간 동안 폭발적인 움직임에 특화되어 있어 빠르게 접근해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는 사냥 방식에 적합했습니다. 따라서 마라톤과 같은 종목에서는 현대인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단거리에서는 네안데르탈인이 강력한 경쟁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신체적 강점뿐만 아니라 그들은 매우 큰 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 남성의 평균 두개 용적은 약 1, 640 입방센티미터로 현대인보다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나 뇌의 크기가 곧 지능의 높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과학계에서는 네안데르탈인이 고도의 행동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데 대체로 합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사냥을 계획하고 도구를 제작했으며 예술을 창조하고 부상자를 돌보며 사회적 의사소통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현대인보다 더 높은 지능을 지녔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뇌 구조의 차이에서 기인합니다. 네안데르탈인의 뇌는 특히 시각과 후각과 같은 감각 기능에 더 많은 자원을 할당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후두엽이 잘 발달되어 뛰어난 시각 처리 능력을 지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현대인보다 약 15% 더 컸다고 여겨지는 안구와도 관련이 있으며 약한 빛 환경에서도 높은 시인성을 제공해 야간 활동에 유리했을 수 있습니다. 큰 코와 거대한 두개골과 결합되어 네안데르탈인의 머리는 단순히 크기만 큰 것이 아니라 앞쪽으로 돌출된 길쭉한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두껍고 강인한 목이 필요했으며 이 역시 그들이 혹독한 환경에 적응해 왔음을 보여주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의 얼굴에는 또 다른 매우 두드러진 특징들이 있었는데 특히 턱과 치아가 눈에 띄었습니다. 초기에는 과학자들이 넓고 두꺼운 턱과 튼튼한 치열이 매우 강한 교합력을 의미하며 뼈를 부수거나 단단하고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처리하는 데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연구에 따르면 그들의 교합력은 실제로 현대인과 상당히 유사하여 약 700뉴턴 정도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최대치에 가까운 수준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강한 통증을 유발할 수는 있어도 심각한 손상을 입힐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이렇게 큰 턱과 치아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유력한 가설 중 하나는 네안데르탈인의 치아가 보조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세 번째 손처럼 물건을 잡고 당기고 조작하는 데 활용되어 두 손을 다른 작업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는 해석입니다. 이 가설은 암미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마모 흔적으로 뒷받침됩니다. 이러한 흔적은 단순한 저작 활동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물체를 자주 물고 다루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또한 치아의 크기와 내구성은 육류 중심 식단의 소화를 돕는 역할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위원소 분석에 따르면 네안데르탈인은 먹이사슬 상위에 위치한 포식자로 섭취 열량의 약 70%를 육류에서 얻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냥과 동물성 단백질에 크게 의존한 생활 방식을 반영합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은 네안데르탈인의 DNA가 현대인 특히 그 유전자를 일부 물려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이 더 높은 신체 능력이나 육식 성향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현재의 연구에 따르면 네안데르탈인으로부터 유래한 유전적 영향은 비교적 미묘하여 외모나 운동 능력의 약간의 차이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영향이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인간의 내부 생리 기능에 더 깊이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증거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의 정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이어지고 있으며 연구마다 결론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네안데르탈인이 진화 역사에서 매우 독특한 존재였으며 강인한 신체 능력과 인지 능력, 그리고 뛰어난 적응력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